2월 25일 정근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SG 랜더스가 새 홈구장으로 사용할 야구장이 2027년 말 인천 청라에 완성됩니다. SSG 랜더스의 모그룹이죠. 신세계 그룹이 지난 15일 스타필드 청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최초로 돔구장과 복합 쇼핑몰을 결합한 스타필드 청라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신세계 그룹은 이 자리에서 조감도를 공개하고 청라 동구장 계획을 공식화했었죠. 규모는 2만 1,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요. 동구장과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관람석뿐만 아니라 호텔 객실과 수영장에서도 야구를 직관할 수 있으며 다이닝바 등 야구와 같이 할 수 있는 각종 즐길거리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정프로 스타필드 청라 조감도 보셨죠? 맞습니다. 네, 좀 처음에 딱 보고 조감도 보고 느낀 생각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청라에 들어온다고? 이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이게 한국에 그것도 인천에 내가 사는 곳에 청라에 들어온다고? 이야 대박입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영장에서 야구를 보고 호텔에서 야구를 보고 야구를 보고. 이야 진짜 약간 메이저리그 같은.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할 때 보던 그런 느낌의 야구장을 진짜 한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벌써 설레입니다. 네. 이번 청라 동구장이 다른 거는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 주도로 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야구장은 지자체와 다 네. 연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야구 이시다에서는 청라 동구장의 디자인과 설계를 맡고 있는 미국 피츠버그 DLA 플러스 정성훈 부사장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좀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정 부사장이 좀 부담을 느껴서 제가 미리 인터뷰를 한 후에 인터뷰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성훈 부사장이 어떤 분이냐 하면 스포츠 건축가이신데요. 그동안 한국의 고척 스카이돔, 또 KT 위즈파크, 창원 NC파크, 한화 이글스 지금 이제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실 동구장 등 국내 많은 스포츠 경기장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필시 파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NFL,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포드필드, NBA, LA 레이커스의 본사 트레이닝 센터, NBA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로켓 모기지 필드하우스 리모델링, 뉴욕 내셔널 테니스 센터 프로젝트 등 해외 스포츠 경기장 관련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성훈 부사장님이 네. 국내 프로야구장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배경이 청라 동구장의 디자인과 설계 작업에 영향을 준 게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청라 동구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조감도가 나오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네네. 2021년 1월 신세계 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정영진 부회장을 통해서 동구장 건설이 급부상했었죠. 당시 신세계 그룹은 청라 국제도시에 2020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스타필드 청라의 땅 파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장 건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스타필드 청라의 개발 계획이 초기 컨셉에서 큰 수정이 됐습니다. 2021년 신세계 그룹과 정영진 부회장은 동구장 건립을 준비하면서 디자인과 설계를 맡아줄 건축회사를 찾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스포츠 건축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정성훈 부사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2021년 10월 정영진 구단주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메이저리그 구장 방문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때 정 구단주와 함께 구장 투어에 나섰던 분이 정성훈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용진 구단주가 2021년 10월에 메이저리그 구장 투어에 나섰을 때 돔구장 건설에 약간 염두를 해둔 네. 그런 성격이 짙었겠네요. 그렇죠. 네. 당시 정영진 구단주가 최신식 돔구장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글로벌 라이프 필드와 유통시설과 야구장이 결합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트루이스트 파크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했었거든요. 네. 메이저리그 구장 외에도 NBA, NFL 구장 등을 방문해서 청라 동구장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했다는 정성훈 부사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부사장이 말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신세계 그룹은 기본적으로 유통 및 리테일 사업을 하다 보니 고객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생각하는 고객 경험과 제가 생각하는 경기장 내에서의 팬 경험에 대해서 접점을 찾는 많은 논의를 거쳤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단자와 담당자들이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구장 투어를 하면서 해외 경기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실제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단주가 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구장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저게 지금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정성훈 부사장한테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설계 도면과 실제 경기장을 비교하면서 같이 상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감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조감도를 보니 3층의 규모의 형태로 구장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네. 관람석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청라 동구장의 경우는 좀 2만석 규모, 2만 1000석이잖아요. 2만석 규모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2층 관람석 구조를 탈피했고 3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 근데 아직은 디테일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나중에 차근차근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통 2만석 규모에서는 3층 관람석 구조를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개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때문에 3층 구조의 형태를 갖추게 됐대요. 그 특별한 이유는 추후 신세계 그룹에서 발표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청라 동구장은 상당히 비대칭적인 형태의 관람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내야 1루와 또 3루석만 보더라도 형태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도 단순히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다름으로써 생기는 이점과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정용진 구단주는 동구장을 작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관중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구단주의 니즈가 조감도에 담겨 있다는 게 정성훈 부사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니 메이저리그 구장의 분위기하고 KBO 야구장 분위기가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팬들은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맥주도 맥주 마시면서 딱 야구를 본다 그러면 KBO는 응원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정성훈 부사장은 한국의 야구 문화를 참고해서 디자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기본 요소에 넣었기 때문에 1루와 3루의 관람석 형태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정성훈 부사장의 이야기를 옮겨봅니다. 1루에서 경기를 보면 경기의 배경이 3루쪽 관람석입니다. 홈에서 경기를 보면 경기의 배경은 외야가 되죠. 야구는 몰입도가 높은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람석에서 경기를 바라볼 때 시야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다른 종목의 경우 경기의 액션에 집중하는 편이지만 야구는 필드뿐만 아니라 필드 뒤쪽에 있는 배경들이 관중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메이저리그에 저는 다 가봤잖아요.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는 로베르토 클레멘테 브릿지가 배경 그러니까 그림이에요, 그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의 배경은 맥코비만 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보트에서 공 떨어지면 막 이렇게 누워져가지고 공중으로 가고. 청라 동구장은 우익수 쪽은 쇼핑몰, 좌익수 쪽은 호텔 등 그런 어떤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경기장과 함께 양방향 소통을 이루는 다이나믹한 그림을 만드는 걸 염두에 뒀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경기장 내부에서 다양한 씬,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 보자는 게 정용진 구단주가 이야기한 청라 동구장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면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많이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저는 청라 동구장의 지붕이 개폐인지 아니면 닫히는 건지 열려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팬들도 많이 궁금했어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 조감도의 형태로 야구장이 지어진다면 절대로 개폐형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성훈 부사장은 100% 확답은 아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폐식이 아닌 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붕의 형태가 이후에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개폐식이 갖고 있는 장점, 또 폐쇄식이 갖고 있는 단점을 일부분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붕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훈 부사장이 이 지붕 형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단순히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 닫혀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좀 더 개폐형처럼 좀 시원함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런 옵션을 두고 고민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개폐식이 폐쇄식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2배 이상 들어서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붕을 열고 닫는 방법, 또 실내 내부 공조 시스템, 그리고 청라 동구장 주변 환경,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폐쇄형이라 그러면 네. 잔디는 인조 잔디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천연 잔디가 뭐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렇죠.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잔디는 인조 잔디고요. 천연 잔디는 햇빛과 물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내 경기장은 충분한 햇빛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붕이 폐쇄식 구조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청라 동구장의 내부 그 조감도를 보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메이저리그 구장 가면 뭐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새 구장도 이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브 라이프 필드와 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관련 내용도 좀 물어봤습니다. 야구 팬들이 경기장 들어섰을 때 우리는 지금 잠실 야구장만 생각해도 그냥 이렇게 각 각구의 출입구에 그냥 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메인 게이트에서 뭐가 쫙 보이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요 청라 동구장은 메인 출입구가 저는 임팩트가 있대요. 그래서 정성호 부사장은 이제 그 임팩트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보다는 훨씬 청라 동구장이 강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2027년부터 왜냐하면 대전도 들어오죠, 부산도 네. 그렇죠, 그렇죠. 잠실도 되죠. 국제대 많이 열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공은 2027년 말 정도 되고 네. 2028 시즌부터 실제 이제 사용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제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규모도 일단 훨씬 그렇죠. 더 크기 때문에요. 그럼 이제 일본처럼 MTV처럼 우리나라도 네. 메이저리그 팀을 할 수 초대해가지고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수영장에 있는 것도 좀 흥미로운데 좋아할 줄 알았어요. 비키니 입고 뭐 그렇게 볼 수 없나요, 야구를?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수영장인지 뭐 루프탑인지. 네, 네. 수영장 위치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조감도와 조금은 다르게 비치될 수 있다는 게 정성훈 부사장의 이야기였고요. 수영장에서 야구를 보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기보단 야구라는 이벤트를 배경으로 나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놀면서 백그라운드가 이게 야구 경기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분들한테. 그리고 관람석에서는 수영장을 보는 시야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의 그런 볼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이렇게 고기만 내밀고 야구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맥주를 놔둬놓고. 네. 아니 공식 발표로는 동구장 면적이 5만 평이고 네. 관중석은 2만 1000석, 주차 대수가 7,500대입니다. 네. 주차 규모의 아쉬움과 쇼핑몰로 연계되어 있는 터라 주말에 주차난이 조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아마 생각하십니까? 예, 청라 인천 시민들도 고민할 거예요. 걱정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청라가 안 그래도 지금 네. 인구가 좀 많은 상태라 가지고 네.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렇죠. 그 부분도 당연히 설계하면서 고민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했고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주차 대수가 7,500여 대라고 했고요. 네. 쇼핑몰과 연계로 주말 주차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는 신세계 그룹에서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쇼핑몰 인구와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인구가 완전 분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쇼핑몰 갔다가 야구장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야구장 갔다가 쇼핑몰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차에 이게 포함되는 공유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만약에 되는 따로따로 거죠. 오면 어떡해요? 뭐 차 한 대에 보통 4가족이 온다고 한다면 쇼핑하고 야구장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청라 그 7호선 개통이 되잖아요. 네, 2027년에 네. 대중교통도 잘 돼 있는 거죠. 청라 동구장의 그 목표는 365일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가 365일 운영될 수는 없잖아요. 홈도 있고 원정 경기도 있고. 최강야구가 거기 가서 하면 되겠네요. 그때까지 운영이 될까요? 시즌 1, 2, 4, 3, 4 계속 가야죠. 네, 계속 네. 가야죠. 네, 365일 운영에 대한 개념이 경기만이 아니라 이벤트 플러스 경기장의 어느 부분을 활용하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성훈 부사장이 저랑 인터뷰를 마치면서 청라 동구장 프로젝트는 내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최고의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양키 스타디움이 잠실에 그대로 와서 재현된다고 해서 좋은 경기장이 아니잖아요. 한국 팬들의 문화에 맞는 경기장 설계와 디자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청라 동구장 프로젝트에 최대한 반영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최근 재활 복귀 과정 속에서 2차례 라이브 피칭을 했어요. 라이브 BP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훈의 야구 시간.